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6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6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5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가보월 정미 1이 되겠고요. 일진은 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양간인 양화인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순차적으로 이제 정화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 정화라고 하는 일간. 자, 어저께 병화를 공부했으니까 병화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일단 똑같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봤을 때 정화든 병화든 일단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을 뜻합니다. 불의 기운.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화의 오행상 화에 해당이 되고, 어저께 공부했던 이 병화도 오행으로는 화가 되는데, 이것이 나눠지는 것은 뭘로 나뉘냐, 음양으로 나눠져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는 것이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화가 되는데, 그 화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불이라고 하는 기운은 똑같지만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화가 된다. 그래서 강렬하냐 약하냐를 봤을 때 음화인 정화보다는 병화가 예를 들어서 강도가 더 높죠. 그래서 화는 숫자로 표현하면 이칠화라고 해요. 이칠화라고 해서 이 숫자 2가 2도 화가 되는 것이고, 2 있잖아요. 그 다음에 7도 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무슨 이제 숫자라고 해서 목은 38 목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화는 27화, 그 다음에 토는 50토 50 토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금은 49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는 16수라고 하죠. 16수. 이렇게 두 가지씩 나오는데, 38목이라고 하는 것은 3목이라고 하는 것과 8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화는 2화라고 하는 것과 7화, 토는 5화라고 하는 것과 5토라고 하는 것과 10토, 금은 4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9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수는 1수라고 하는 것, 6수라고 하는 것이 논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갖다 음양으로 구분할 때 이런 게 있죠. 홀수가 있고 짝수가 있는데, 홀수가 이거는 홀수가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짝수는 음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목이 됐을 때 3목은 양목인 간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 8목은 음목인 을목으로 볼 수가 있으면서, 이 7화도 마찬가지죠. 2는 짝수니까 이게 음이 되니까 이 뭐예요, 정화라고 하는 것이 2화가 되는 거고, 두 번 2화, 그 다음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7화가 되겠죠. 7화. 그래서 이 7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할 때는 뭐 이치라냐 38목이냐 이런 것은 크게 활용 가치는 그렇게 없지만, 이걸 기문등급 볼 때는 이 숫자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5토 10토가 있으면은 5가 양이니까 짝수니까 양이 되는 것이고, 무토 10토는 음이니까 기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사구금 중에서 4는 음이니까 신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9는 홀수니까 양금이 되겠죠. 경금이라고 보는 거고, 일수는 뭐가 되냐면 양이죠. 임수가 되는 것이고, 육수는 음이니까 이건 개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동안은 제가 일간 설명할 때 이걸 꼭 써드려야겠는지, 앞으로 정화는 음화이면서 이화로 본다. 그 다음에 병화는 양화로서 7화로 본다, 이런 개념을 한번 설명해주고, 나중에 기문으로 어떻게 이제 이거를 활용하는지도 한 번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것까지 하기가 좀 매우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이래서 이걸 외우시면 돼요. 38목, 27화, 50토, 4구금, 16수라고 해서 3목, 8목, 2화, 7화, 5토, 10토, 4금, 9금, 1수, 6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이면서 숫자로는 2화가 되는 것이고, 병화는 양화로서 7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화인 7화는 대체적으로 7천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음화인 정화는 대체적으로 2천도 생각하시면 더 강한
강한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화가 되는 것이고, 병화에 비해서 그 열기가 좀 약한 것이 바로 음화인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갖다가 병화, 태양, 지화로 본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 태음지화라고도 설명하지만 대체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촛불 같은 거 있죠. 촛불 같은 거, 그 다음에 모닥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전기 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되죠. 근데 잘 보면은 하늘에 떠는 태양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죠.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촛불이라든가 모닥불이라든가 전기불 같은 거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특징적으로 특징이 좀 나눠지게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병화가 뜨거우니까 병화가 더 좋고, 음화는 작으니까, 뜨겁지 않으니까 음화의 정화는 좀 병화에 비해서 좀 나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병화는 병화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정화는 정화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바로 병화라고 본다라고 하면, 하늘에 뜨는 달은 바로 정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병화 가지고 정화가 안 좋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태양은 있는데 달은 없어도 된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달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물론 이제 달밤에 빛을 비춰주는 용도도 있지만은, 조수, 또 바닷물이 이동하는 것, 그 다음에 물고기들이라든가 이러한 동물들이 광야 같은 데서 이 달의 움직임을 보고 많이 이동이라든가 또 조수간만의 차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도 음화라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정화는 정화 나름대로의 용도가 크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정화는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아주 지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병화가 경금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병화는 경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녹여서 못쓰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가 없겠고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경금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화는 인위적인 불이라고 했고요. 촛불이라든가 모닥불이라든가 전기불 같은 걸로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촛불을 켤 수가 있는 것이고, 모닥불은 장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전기불을 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에 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정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인 목이 있어 주어서 정화의 불꽃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때 필요한 목은 간목이 필요한 것이지, 을목은 용도가 없다, 이렇게 용도가 전혀 없다 그렇진 않지만, 을목보다는 간목이 있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이죠. 간목 같은 경우에는 마른 장작과 같아서 정화를 잘 태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이 을목은 뭘로 보냐면 승목,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정화의 불꽃을 꺼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 일간이 약했을 때 정화를 생겨줄 때는 을목보다는 간목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 지지로 봤을 때는 인목이 간목이 되는 것이고요, 지지로 노목은 승목인 을목으로 본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용도가 있는 것이고, 또 병화와 마찬가지로 정화도 일간 정화가 왕해지게 되면 그 불꽃이 너무 치열해지고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관성인 임수를 가지고 정화의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면서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보양광이라고 하죠. 병화도 마찬가지로 왕하면 임수를 쏟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도 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냐면, 수의 용도를 봤을 때, 용도를 볼 때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생육의 용도로서 쓸 수가 있어요.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자라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생육의 용도는 개수가 공력이 좀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말했던 수보 양광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수는 수보 양광하는 그런 공력이 없고, 임수라야지만 수보 양광하는 그러한 공력이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도세하는 용도가 있어요. 도세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세하는 경우에는
이 또한 개수가 아니라 임수라 해야지만 깨끗하게 도수할 수 있다. 그래서 신금이라든가 경금일간이 수를 볼 때는 개수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임수를 보는 것이 공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화라고 하는 건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정화일간에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에 정화일간이 되는 것이고, 5월이라고 하는 특징은 여름이 해당이 되죠. 여름 중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가장 여름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여름이 바로 이 5월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양기가 가장 왕성하죠. 그래서 화가 5에 이르게 되면, 이 5월에 이르게 되면, 5에 이르면 이거는 제왕지라고 하죠.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가장 화가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어저께 말했던 병화가 태어나거나 오늘같이 5월에 정화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신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신법이 뭐 5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억부용신법, 조후용신법, 통관용신법, 전왕용신법, 또 한 가지 뭐 하나 있긴 한데,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또 우리가 흔하게 써먹는 것이 바로 이 억부용신법인데, 억부용신법은 뭐냐면 억자, 누를 억자에다가 북돋아 준다라고 하는 부자, 여러분들 부조금, 부의금 할 때 그 부자를 쓴 거죠.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억부용신법은 뭐예요? 신왕하면 일간이다. 오행이 신왕하면 관성으로 억제하는 것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약하면 뭐예요?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로서 인비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을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방신해 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신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강한 신은 통제시켜 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용의 눈물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완권 강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신권 강화, 신하들의 그 권리를 강화할 것이냐, 그런 거 가지고 있는데, 태종 이방원이하고 저기 정도전하고 이제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왕권 강화는 이제 이방원이가 했던 것이고, 신권 강화는 이제 정도전이가 이제 밀어붙였던 그런 것인데,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살아가지고 좀 오래 살았어. 이게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러한 국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아쉽게도 정도전이가 죽임을 당했죠, 이방원한테. 그러니까 그 힘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되면 절멸하게 됩니다. 힘이 강하면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입법권하고 입법권, 그다음에 사법권, 그 다음에 우리 행정권이죠. 행정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한테 모아져 있는 것이 옛날에 왕권이었거든요. 내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법을 집행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내 마음대로 좀 선처를 하고, 기분 나쁘면 살려 줘도 될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행됐던, 물론 이제 옛날 왕이라고 해서 제 멋대로 뭐 이렇게 다 하고 살지는 않았겠지만, 아무튼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뭉쳐서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되면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나라 삼권 분립을 하는데, 행정권이 약하다라고 하면 행정권을 좀 키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사법권이 약하다 그러면 사법권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것이고, 국회가 약하다면 국회의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입법권이 너무 강해, 완전 법률 만능주의예요. 법으로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약간 못 살게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법권을 갖다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삼권 분립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나라, 좋은 국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국가도 옛날처럼 왕정 국가 이렇게 되면 지 맘대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왕세라고 했잖아요. 왕세. 제가 중화를 이루어준다다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왕쇠의 중화하고 한여의 중화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5월에 병화라든가 정화가 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왕한 일간의 기운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관성으로서 통제할 수 있다. 내지는 관성이 없을 때는 식당으로서 그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일간이 이렇게 왕할 때는 관성을 쓴다거나 식상을 쓰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 일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식상을 쓰는 것이 좋은 일간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관성으로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일간들도 있는데 병화라든가 정화의 특징은 왕했을 때는 식상인 토를 쓰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로서 정화의 기운을 갖다가 통제하면서 보강하게 되고, 또 임수가 있게 되면 5월 가장 뜨거운 여름에 뭐가 됩니까? 뜨거운 여름에 만물이 열기에 의해서 이제 시들시들해져 갈 때 수가 있게 되면 그 열기를 갖다 식혀줄 수 있죠. 쉬운 말로 여름에 선풍기라든가 에어컨을 얻는 것 내지는 한여름에 바싹함으로 있는데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5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간목 같은 거 한 점 정도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화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선생님 5월에 정화가 왕한데 저것이 필요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수가 더 중요한 것은 임수가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의 용도를 말씀드렸죠. 생육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보광의 용도로 쓸 것이냐 아니면 도세의 용도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는 병화를 보광하면서 조우를 하는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개수보다는 임수를 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 5월의 임수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어야지만 임수가 약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의 정화는 반드시 정관인 임수 내지는 재성인 경금, 신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신금보다는 경금을 얻어서 생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은금인 신금 가지고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왕화에 의해서 오히려 신금 자체가 녹아버리게 되면 술을 생주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금보다는 경금을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의 정화는 임수, 경금, 정관인 임수, 그 다음에 재성인 금을 얻어서 얻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왕세 중화, 한열의 중화를 모두 말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어떤 분들이 뭘 말씀하시냐면 조화 원작 내지는 궁통보감이죠. 이 궁통보감 이론은 왕세보다는 한열, 조우의 핵심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제가 봤을 땐 틀려요. 제가 조국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화일간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관성으로서 절제시켜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5월은 뜨겁기 때문에 조우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두 가지를 모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여러분들은 항상 두 가지의 중화, 즉 왕세, 왕하냐 약하냐, 그 다음에 뜨거우냐 차가우냐를 동시에 봐야지만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런 걸 모르고 육친이 정인이 좋은 애, 편인이 나쁜 애, 이런 것만 열심히 해봤자 사주 보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일간은 음화인 정화가 될 것이고요. 그 음화인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 뜨거울 때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데, 사주로 볼 때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음화인 정화일간이 월지에서 또 음화를 받죠. 이걸 음대 음이니까 이거는 이제 비견이 된다라고 해서 이걸 비견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정화가 월령에서 제왕을 보게 되면 이거는 녹을 보았다라고 해서 얼록격이다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격이 병화일간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 정화일간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걸록격이 되는데, 일단 걸록격이 됐든 양인격이 됐든 일간이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고, 저는 일간이 약한 것보다 일간이 왕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그 일간이 왕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억제할 수 있어야지만 그 왕한 것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람보르기니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스포츠 같은 차 같은 것이 있는데, 키로수가 이 차가 막 400km, 500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독일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아주 맹폭할 수 있는 그러한 고속도로에서 400km, 500km를 달린다라고 보면, 람보르기니 같은 그런 차의 용도를 아주 절실하게 짜릿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자동차가 100km, 200km, 300km, 400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죠? 그렇죠. 브레이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자동차에 제어 장치가 없다. 속도를 낼 수는 있지만, 속도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왕해진다라는, 속도가 왕해지는 것인데, 왕해지기만 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엔진이 고장나겠죠. 계속, 그러니까 100km, 200, 이 차가 예를 들어서 400km까지밖에 못 달리는데 계속 밟아서 500km 갔다라고 하면 그 엔진이 뚫어붙겠죠. 결국은 왕한 것은 적절하게 억제시켜 주지 못하면 그 왕한 것은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엑셀러레이터 쪽 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브레이크, 즉 속도를 낮출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음양의 조화인 겁니다. 그죠? 양은 빠르게 달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음은 그 빠르게 달리는 것을 어떻게 멈출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5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기 때문에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임수가 없으면 그러면 하다못해 개수를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개수가 정화 옆에 이렇게 월간이라든가 이렇게 시간에 첩신되어 있는 것보다는 천간에 개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연간에 있는 것이 좀 그래도 좀 위험 부담이 좀 덜하고요. 만약에 지지에 있다라고 하면 자수 같은 거 있으면 그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또 5월에 자수가 또 일지에 있을 수는 없죠. 연지 같은 데 자수 있으면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만약에 자수를 보게 되면 시지에 이렇게 있게 되면 좌우충을 면할 수 있다. 이거 어떤 분들 좌우충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원격되어 있으면 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을지언정 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하시면 되겠고요. 임수든 개수든 얻게 되면 반드시 다시 재성인 금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를 봤습니다. 미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습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습토.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기준이 이제 물기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무토라든가 미토라든가 술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건토, 마른 땅이 되는 것이고요. 천간으로 기토 내지는 지지로 진토라든가 내지는 축토 같은 경우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토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성이 없이 화일간이 병화일간이든 정화일간이든 화가 너무 왕했을 때 토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무토, 미토, 술토는 절대 써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기토, 미토, 기토, 진토, 축토를 봐야지만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발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히려 무토, 미토, 술토를 보게 되면 화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미토를 보게 되면 월령에 있는 오하고 뭐가 되죠? 오음이 화가 돼서 화가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주가 정미 일주죠. 일간 일주론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주론만 가지고는 사주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냥 일주는 일지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일간하고 일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미일주 같은 경우는 정미일주로 예를 들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토, 마른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토, 마른 땅이면서 사오음이 여름에 있는 땅이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사막의 모래 같은 그러한 토가 되는 거죠. 미토는. 근데 그 위에 정화가 있으면 뭐예요? 사막 위에 정화 같은 경우는 달로 본다 그랬죠. 사막 위에 달이죠. 메마르고 건조하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곳에 달이 그냥 하나가 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이제 미중에 있는 을목이 있지만, 이 미중의 을목도 물기가 있어야지만 미중의 을목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미중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선인장이죠. 선인장이 이렇게 사막 위에 밤에 달 떠 있는 선인장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 것 같죠. 좀 삭막하고 좀 건조하죠. 그래서 정밀간인 사람들이 좀 성격이 좀 까칠까칠한 사람들이 많고요. 약간은 좀 신경질적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주가 밑으로 이건 식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남한테 뭐 베풀고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이 미토 같은 경우는 건토이기 때문에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뭐 자기 표현하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정미일주보다는 정축일주가, 축토는 같은 토라 하더라도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미일주가 사막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축토는 뭐냐면 물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강가라든가 아니면 바닷가에 물기가 자작하게 있는 그런 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름인 4, 5, 2월에 미토 보는 것보다는 당연히
축토를 보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남녀 불문하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식신이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 좀 강하고요. 자기 표현도 강합니다. 여자 같은 경우 정화가 5월에 태어났는데 밑으로 보게 되면은 관성, 남편 덕이 있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일지 밑에 관성을 극하는 토가 있기 때문에 토국사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자 같은 경우 배우자 덕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다른 간지에서 술을 충분히 보게 되면 그래도 그런 경우에는 남편 덕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정미 일주만 놓고 봤을 때 특히 5월의 정미 일주는 뭐예요? 화가 일간이 너무 왕하고 식신이 너무 강해서 관성인 술을 갖다 파극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배우자 덕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남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토가 5월의 미토는 나를 더 일간을 더 왕하게 하고 더 뜨겁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배우자 덕이 서로 간에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간에 이렇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정화가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간목 하나 정도 있으면 좋다라고는 했지만은, 중요한 건 간목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수가 없으면 나무가 목분비한다 그랬죠. 목분비회 내지는 화왕 목분이 되기 때문에 목으로서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겠죠. 반드시 뭘 봐야 된다?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하죠. 연지에 축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는 건토와 수토가 있는데,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화의 기운을 발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글자는 바로 개수를 머금고 있는 축토인 것이고요. 신금이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해가지고 신금이 녹을 지경이죠. 이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축토가 살아나고 수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가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축토 하나 가지고 신금 가지고는 매우 부족한 것이죠. 생시에서 뭘 봐야 된다? 금수를 봐야지만 이 사주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시죠, 경자시. 세 번째 경자시를 보게 되면 자수를 봤습니다. 이거 뭐 이제 자수하고 오화가 있으니까 좌우충이 된다. 또 미토하고 축토가 있으니까 충미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좌우충도 되지 않고요. 충미충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미합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축오형 이런 것들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축토를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 축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신금이라든가 시간의 경금이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고, 얘는 똑같은 경금 입장에서 토이지만 마른 땅은 뭐예요? 금을 생할 수 없지만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은 금을 생할 수 있다. 또 자수를 받기 때문에 지지 있는 자수이기 때문에 크게 정화를 극해할 우려는 없고요. 그냥 5월에 정화를 갖다가 보강은 못하지만 조후 정도는 할 수 있는 생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신해시 같은 경우가 들어오게 되면은 신금이 수를 생하는 역할도 할 뿐 아니라 해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임수가 있습니다. 임수 가지고 조후도 하고 정화도 보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신해시 같은 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물론 투출되어 있죠. 이 임수는 임수가 있긴 하지만은 축중에 있는 개수에 간시 조금 통근되어 있고 신금의 생지를 아주 어렵게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이거는 뭐 금수가 매우 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운은 그렇죠. 금수향으로 가야지만,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갑진시는 뭐 간목을 두 개 보기는 했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코 임수 뿌리는 임수를 본 것에 비하면 사주 국세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습토인 축토를 받고 습토인 진토를 받기 때문에 그냥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그냥 발산할 수 있다, 정화의 기운을 발산할 수 있다 정도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간목이 뭐 정화를 생겨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5월에 정화가 목이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다. 단지 그냥 습토를 두 개 얻은 그런 사주 국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을사병호 정미는 뜨거운 여름에 다시 이렇게 화토가 많아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다시 5의 병화까지 보게 되면 쓸 수 있는 것은 축중 개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운에서 을미대운 이렇게 오게 되면 충미충 했을 때 이 개수마저 깨지게 되면 신금도 녹아버리게 되죠. 그죠? 이런 경우가 좋지 못하고요. 무술대운도 이건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술 합해서 화가 다시 왕해지게 되다 보면 역시나 수가 관건이 되는데, 수가 많이 약해지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죠. 무신시 같은 경우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신시? 신금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신중 임수 경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지만 5월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건 상관, 건토가 되죠. 신금, 축토에 있는 수기를 갖다가 무토가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 무토는 굉장히 왕한 무토입니다. 5월이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데 이 무토는 미토에다가 축토까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간목 가지고 이 무토를 제거하기는 오히려 무리수가 돼 있죠. 목이 어차피 토를 극한다고는 하지만은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뭐예요? 토다 목절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목이 저렇게 토다 목절 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구안 와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안화사 뭐예요? 중풍이죠. 중풍.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특히나 화토가 왕해지는 경우에는 건강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수가 필요한데 무토 투출하게 되면 토가 수를 갖다 억압시키게 되면 신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가 왕해서 수를 갖다 파극하기 때문에 특히 여자 같은 경우 수기가 이렇게 약하게 되면 잉태, 아기를 출산하는 게 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는 좀 매우 신중하게 생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